얼음처럼 차가운 커피가 정서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간 고객센터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죠. 직원들은 컴퓨터 화면만 노려보며 애써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서윤 앞에 서 있는 박가영 부장은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정서윤 씨, 내가 뭘 했어요. 고객 응대는 센스라고 했잖아. 이런 것도 못 알아듣고 멀뚱히 서 있는 거 보니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그 말에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지만 끝내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정서윤은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젖은 셔츠가 몸에 들러붙었지만 그녀는 담담했어요. 아니, 담담한 척했죠. 박가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그녀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세알라이프 고객센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이 보험회사. 본사 3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보험금 청구 해지, 민원, 욕설, 협박까지 전화기 불빛이 꺼질 날이 없죠. 정서윤은 그 치열한 곳에 갓 들어온 계약직 신입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따로 있었죠. 정서윤은 세알라이프의 오너 정인호 회장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책상머리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서윤은 고객센터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첫 출근 날 그녀를 맞이한 건 인사도 없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박가영 부장의 싸늘한 시선이었어요. 신임? 이름이 뭐라고? 정서윤입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라 빠졌니? 체력은 있니? 고객센터 일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인사치레도 없는 첫마디가 그런 말이었죠. 박가영 부장은 이곳에서 절대 권력을 쥔 인물이었어요. 실적 1위는 기본이고 임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누구도 그녀에게 대들지 못했어요. 특히 신입 직원들에게는 가차 없었죠. 그녀가 찍었다 싶은 사람은 무조건 괴롭힘의 대상이 됐어요. 그 표적이 된 게 바로 정서윤이었어요. 복장 하나부터 시비를 걸었어요. 정서윤 씨, 고객센터는 회사의 얼굴인데 옷차림이 이게 뭐야. 저렴해 보여서 회사 이미지 다 깎아먹겠다. 정서윤이 입고 온 평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두고 대놓고 면박을 줬어요. 말투도 문제였어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에 힘 좀 줘. 그렇게 힘없게 하면 고객한테 만만해 보이잖아.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매일같이 불러 세웠어요. 점심시간이면 박가영은 일부러 정서윤을 따돌렸어요. 그녀가 데리고 다니는 소위 가영 라인 직원들만 모여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정서윤은 항상 혼자 남겨졌어요. 하루는 박가영이 일부러 들리게 말했어요. 신입은 눈치가 없어서 문제야. 어디서 누구랑 밥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애써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가영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순진한 신입 여직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가영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고객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찾아자. 지금 그 말투. 뭐야, 고객이랑 친구야? 다시 교육받아야겠네 라며 소리쳤어요.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모욕을 줬죠. 서류를 일부러 던지며 이거 다시 해와 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어요. 박가영에게 잘못 보이면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객센터의 분위기는 늘 무겁고 숨막혔어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가 박가영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 와중에도 정서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고 박가영의 폭언과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어요. 박가영은 자신이 매일 하던 갑질이 증거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서윤은 우연히 박가영의 책상 위에서 수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고객 정보 리스트와 조작된 실적표였어요.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해지를 유도해 실적을 높이는 꼼수였죠. 정서윤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이 회사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부조리가 있다는 거려. 점심시간이 되자 김명자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서윤 씨, 힘들지? 나도 그랬어. 박 부장한테 찍히면 다 그래. 너무 티내지 말고 버텨야 해.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곳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잘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폴더 안에는 박가영의 갑질뿐만 아니라 회사의 비리, 정황까지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곧 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겠어. 박가영은 여전히 정서윤을 무시하며 으스대고 있었어요.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괴롭히던 그 신입이 바로 이 회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존재라는 거려. 정서윤은 다시 헤드셋을 쓰고 전화기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이프 고객센터 정서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서윤의 책상 위로 또다시 서류 뭉치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박가영 부장의 목소리는 오늘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정서윤 씨,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다시 고치라고 했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반복하니 고객센터 안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모니터만 바라본 채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박가영 부장이 신입 하나를 잡기 시작하면 그날은 그 신입에게만 불행한 하루가 된다는 거려. 정서윤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지만 박가영은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말은 잘하네. 근데 표정은 왜 그래? 혹시 불만 있어? 박가영은 의자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비웃듯 정서윤을 내려다봤어요. 순간 정서윤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미 녹음은 시작된 지 오래였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부장님, 그 말에 박가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요즘 애들은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척해도 속으로는 오만하기 짝이 없어. 점심시간 박가영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말이야. 무능한 신입들이 제일 보기 싫더라. 실적도 못 내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져. 그녀의 무리들은 맞장구를 치며 웃었어요. 정서윤은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옆자리를 피해가는 것도 이제 익숙했죠. 김명자 과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 씨, 괜찮아? 박 부장 심해도 너무 심하네. 정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과장님, 아직 버틸만해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긴 원래 그래. 다들 그냥 참으면서 버티는 거야. 그 말이 어쩌면 이곳 직원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서윤은 달랐어요. 그녀는 단지 버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지시로 이 회사의 민낯을 보기 위해 고객센터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박가영의 갑질,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회사의 부조리까지요. 오후가 되자 박가영은 또다시 정서윤을 불렀어요. 서윤 씨, 복사실 가서 이거 복사해 와. 근데 말이야. 신입이면 신입답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그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는 뭐니? 서류를 툭 던지며 비아냥거렸어요. 정서윤은 묵묵히 서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어요. 복사기를 작동시키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익숙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어요. 박가영 부장이 자주 들고 다니던 회색 폴더였어요. 호기심에 폴더를 살짝 열어본 순간 정서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안에는 고객들의 보험해지 유도 리스트와 함께 특정 직원들의 실적을 조작한 기록이 있었어요. 정서윤은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태연했어요. 복사를 마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왔죠. 박가영은 힐끔 정서윤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나마 이번엔 빠르네. 역시 몇 번 당해봐야 배우지.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정서윤을 깔아뭉갰어요. 하지만 박가영은 몰랐어요. 방금 전 복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증거를 흘리고 다니고 있는지도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박가영은 마지막까지 정서윤을 불렀어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준비해 와.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요즘 계약직들 중에 참견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 내일만 신경 써. 괜히 쓸데없는 일에 토달지 말고.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정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네, 부장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났어요. 이미 그녀는 박가영이 상상도 못할 만큼 깊숙이 회사의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서윤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하루 동안 녹음한 파일과 촬영한 서류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손에 넣었네. 그녀의 폴더 안에는 박가영의 폭언과 비리 정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박가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박가영 뒤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려. 고객센터의 갑질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부조리의 일부였어요. 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곧 이 판을 엎을 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도 그녀는 평범한 신입 직원처럼 고객센터에 출근할 거예요. 박가영의 눈치를 보며 또 하루를 보내겠지만 그 속에선 조용히 박가영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가영은 여전히 자신이 이곳의 여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매일 정서윤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들에게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매일 짓밟고 무시하는 그 신입이 결국 이 회사를 뒤집을 존재라는 거려. 정서윤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오늘 퇴근 후 회의실로 와. 박가영 부장의 필체였죠.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처럼 보였지만 정서윤은 직감했어요. 박가영이 단순히 서류 지적이나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려. 최근 그녀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서윤이 어디를 가든 힐끔거리며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며칠 전 정서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고객센터 시스템에 남겨진 이상한 로그인 기록. 고객 보험 해지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리자는 다름 아닌 박가영 부장이었죠. 하지만 단독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상무 이름으로 된 승인 파일이 함께 남아 있었거든요. 정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가영 뒤에는 임원진이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거려. 그녀는 재빨리 로그인 기록을 캡처하고 관련 서류를 복사해 두었어요. 그날 이후 박가영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정서윤을 괴롭혔지만 틈날 때마다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퇴근 후 회의실로 따로 부른 거였어요. 시간은 느릿하게 흘러가고 고객센터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상담 전화를 마친 정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 속 작은 USB도 챙겼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박가영이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어요. 정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박가영은 담배를 비벼 끄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요즘 너 이상하더라. 그녀는 정서윤 주위를 빙빙 돌며 속삭였어요. 신입 주제에 너무 돌아다니고 복사실에도 자주 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정서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저 지시하신 일 하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부장님, 그 말에 박가영은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갑자기 그녀가 정서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근데 말이야. 괜한 호기심 부리다 다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정서윤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박가영이 슬슬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서윤은 집에 돌아와 오늘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어요. 박가영의 협박성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폴더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슬슬 끝이 보인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박가영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분명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려. 단순한 실적 조작, 보험의 지유도 같은 건 빙산의 일각일 뿐. 며칠 후 정서윤은 우연히 들은 대화 하나로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어요. 상무실 앞을 청소하는 척 지나가던 중 박가영과 상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죠. 이번 달에도 해지 건수 잘 처리했지? 네, 상무님, 고객센터 애들 중 한두 명만 잘 관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신입 정서윤인가? 걔가 좀 수상하다면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정서윤은 그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려. 박가영과 임원진은 자신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정서윤의 자리로 호출이 걸려온 순간 고객센터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박가영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건조했죠. 정서윤 씨, 당장 내 방으로 와. 그 말에 주변 동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은 슬쩍 정서윤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죠. 이번엔 진짜 크게 혼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과 동정,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정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가영이 부른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녀 스스로도 느꼈죠. 박가영이 단순한 트집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려. 문을 열기 전 정서윤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살짝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되었죠. 박가영의 사무실 문을 열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정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정서윤의 업무일지, 상담 기록, 심지어 최근 복사한 서류들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 정서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박가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정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참 바쁘더라.
신입답지 않게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 서류를 천천히 훑었어요. 고객센터 구석구석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하더라. 정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업무 지시받은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가영은 피식 웃으며 책상을 툭 쳤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지. 내 이름이 상무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왜일까? 신입 주제에 말이야.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서윤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정서윤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박가영을 자극했죠. 감히 비웃어? 박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서윤을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정서윤을 가리키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정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됐어요. 박가영의 의심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서윤은 평소처럼 퇴근하는 척하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몰래 돌아왔어요. 고객센터 층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임원실 복도엔 미약한 비상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사무실 앞에 섰어요. 며칠 전 상무비서가 무심코 누르는 걸 봤던 서랍. 비밀번호 325를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찰칵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예상대로 두툼한 문서철이 있었어요. 문서를 꺼내는 손이 떨릴까봐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고객정보 불법 유출 내역, 허위 계약서, 박가영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VIP 계약 조작 리스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USB를 연결해 디지털 파일도 복사했죠.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녀는 서랍을 닫고 불을 끄고 복도 끝 청소도구함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틈 사이로 박가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상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박가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섰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정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였죠. 모든 게 조용해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USB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기에 담긴 것들이 박가영뿐만 아니라 세알라이프 전체를 뒤흔들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확인하면서 정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곧 끝날 거야.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정한다. 정서윤이 출근하자마자 느낀 공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사무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렸어요. 누군가는 애써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슬쩍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김명자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서윤 씨, 아침부터 박 부장이 인사팀이랑 통화하더라. 너 얘기 같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정서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과장님 그 말을 했지만 그녀도 직감했죠. 박가영이 드디어 마지막 수를 꺼냈다는 거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기다릴 이유도 없었거든요. 잠시 후 박가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또박또박 불렀어요. 정서윤 씨, 잠깐 나 좀 보자. 그 목소리는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여유롭고 냉정했어요.
동료들은 정서윤을 슬쩍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빛엔 이제 끝났구나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박가영은 인사팀 과장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정서윤의 근태 기록, 상담 로그, 복사실 출입 기록까지 빼곡히 놓여 있었죠. 박가영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버텼네. 신입 주제에 인사팀 과장은 형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서윤 씨,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과 기밀 서류 열람, 회사 규정상 중대한 위반입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가영은 팔짱을 끼고 정서윤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가 뭘 했니?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말랬잖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신입이면 신입답게 조용히 있었어야지. 그 말에 인사팀 과장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게 짜여진 덫이었죠. 정서윤은 잠시 박가영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회사 구석구석을 다녔고 서류도 봤습니다. 박가영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순순히 인정하네. 깔끔하게 끝내자. 그 순간 정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박가영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증거로 잘 쓰겠습니다. 부장님, 박가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인사팀 과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박가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정서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리에 돌아온 정서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서윤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정 회장이었어요. 정서윤은 창밖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다. 내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 소집하마. 전화를 끊고 정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박가영의 사무실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있을 그 얼굴이 떠올랐죠.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날 저녁 정서윤은 집에 돌아와 USB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내일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어요. 정확히 오후 3시 세알라이프 최고층의 대회의실 문이 닫히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박가영 부장은 여유로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산무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팔짱을 끼고 키득거리며 속삭였어요. 설마 신입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여는 건 아니겠죠? 회장님도 참 유난이시네. 상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이야 원래 그런 분이잖아. 뭐 별일 있겠어.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형식적인 자리라 생각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박가영은 괜히 잘라낸 신임 얘기를 꺼내며 우스갯소리까지 했어요. 아, 그 정서윤인가? 요즘 애들은 참 눈치도 없고 감히 어디서 날 이기려고 들다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인호 회장이 들어섰어요.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날카로웠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나 결산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자리입니다. 그 말에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박가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잠시 후 또 한 번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자리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알라이프 고객센터 유니폼을 입은 정서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뭐야? 고객센터 직원이 왜 여기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박가영은 순간 눈살을 찌푸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 신입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미 계약 해지된 인원인데 지금 이 자리가 농담입니까? 상무도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 비정규직 직원을 부르는 건 좀. 그때 정서윤이 조용히 가방을 열고 노트북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묶었던 머리를 풀며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세알라이프 정서윤입니다. 정인호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췄어요. 박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상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정서윤? 누군가가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서윤은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이 회사의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확인했죠. 화면엔 박가영 부장이 직원들을 모욕하고 협박하던 장면이 재생됐어요. 이어서 상무와의 비리 대화, 조작된 서류 사진, 고객 정보 불법 유출 내역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박가영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회장님, 저 말도 안 되는 말 믿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정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검증받았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가영 부장 그리고 관련 임원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임을 요청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박가영을 감쌀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만장일치. 박가영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산무도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정 회장은 단호했어요. 회사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 반드시 책임져야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가영은 울먹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정서윤은 마지막으로 박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장님,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아직 시작이라고. 다음날 아침 세알라이프 본사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수십 대의 취재 차량과 카메라가 건물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뉴스 속보 자막엔 굵은 글씨로 떴어요. 세알라이프 임원진 대규모 비리 적발, 고객정보 유출 횡령 직장 내 갑질까지.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술렁였어요. 엘리베이터 안,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모두 같은 주제였죠. 진짜 박 부장 맞지? 뉴스에 나온 거 봤어? 너와 상무도 같이 잡혀갔대. 이게 영화야 뭐야? 화면 속 박가영 부장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얼굴을 가리며 외쳤어요. 이거 오해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나는 잘못 없어. 하지만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질문 속에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박가영 부장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하십니까?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무와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연행되며 세알라이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어요. 사무실 안은 어제까지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술렁였죠. 김명자 과장은 눈가가 붉어진 채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 조용하던 정서윤 씨가 아니,
이제 대표님이지.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박혜진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다들 포기하고 있었잖아. 회사는 원래 이런 곳이라고. 근데 정서윤 대표님은 끝까지 포기 안 했어. 정서윤은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가영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명자 과장이 다가와 작게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위해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정서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이 회사는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될 거예요. 박가영의 빈 책상 앞에 선 정서윤은 잠시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던 자리. 하지만 결국 권력에 취해 남을 억압하던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전 직원 공지가 내려왔어요. 정서윤의 임시 대표직 선임과 함께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어요.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세알라이프는 더 이상 누군가의 권력이 아닌 모두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직급이든 어떤 자리든 서로를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1년이 지난 세알라이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엔 더 이상 굳은 표정도 눈치 보는 기색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고 누구도 직급을 따지지 않았어요. 고객센터 역시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김명자 과장은 이제 과장님이 아닌 명자, 선배로 불리며 후배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박혜진 대리는 점심같이 해요. 라며 웃으며 동료들을 불렀고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는 게 당연해졌죠. 정서윤은 여전히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대표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대신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직원 식당에서 점심 드시죠? 김명자 과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늘 메뉴가 제 최애라면서요? 직원 식당에선 대표와 직원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식사했어요. 임원 전용 식당,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건 이제 과거의 유물이었죠. 정서윤은 식사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었지. 과거 박가영과 임원진의 비리는 이미 재판을 통해 모두 처벌받았어요. 사회면을 장식했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죠. 대신 세알라이프는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직원 행복지수 1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정서윤은 사무실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내일 봬요.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명자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예전엔 출근하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회사 오는 게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정서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과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건물 밖을 나서며 정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세알라이프는 더 이상 누군가의 권력 아래 신음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당당히 빛나는 회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회사로 거듭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